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선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오늘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인사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연계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윤석열 후보 당시에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래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앞으로 당정 간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새 비대위를 맡는다. 박주선 비대위로 가처분 신문도 돌파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박주선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내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진을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박주선 카드를 받아들인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주호영 또는 권성동 당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당의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위 안착에 열중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에 열중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신. 그런 점에서 박주선 비대위는 자기 정치를 할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 자신의 정치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어서 자기 정치를 할 우려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조기에 비대위를 안정화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윤심의 또 하나는 여의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신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앞으로 박주선 비대위를 통해서 잘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박주선의 윤심이 얹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권성동에게 일임을 한다. 권성동에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은 역시 원내대표인 권성동에게 있죠.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이니까 권성동에게 있는데, 권성동에게 많은 의원들이 일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주선 카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박주선 비대위로 지금 당장 14일 가처분 신문. 이준석은 박주선 카드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다, 잘 모시도록 해라,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또 했는데, 이준석이 추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4일, 당장 14일 신문부터가 문제입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황정수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또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에 의견서도 냈습니다. 정당의 일에 재판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를 놓고 이준석이 또 재판부를 겁박하느냐라고 하는데, 의견서는 이준석도 낸 것입니다. 자신도 의견서를 주저리 내놓고서는 양측 누구나 의견서는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재판부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재판부의 이 결정부터 뚫고 나가야 한다. 박주선 비대위가.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정수 재판부도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면서 황정수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재판부가 정치권, 정당의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비상상황을 결정을 당원들이 정당에서 결정을 한 것을 재판부가 비상상황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재판부가 정치권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건 사법부로서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또 이렇게 사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정당이 그 사법부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도 없고요. 정당은 당원들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될 때 재판부의 결정과 그게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에 실익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담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박주선 비대위는 관리형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겠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빨리 내일 발표를 하는 것이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추석 민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노련하고 또 뭐 나이로 보나 사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 소통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박주선 비대위가 가처분 재판 또 더 나아가서 조기 전당대회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가 이렇게 출범하는 것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면서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이 되는 사람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출 삼선 국회의원이죠. 진주에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본인들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주선 비대위원장 당외에서 당외 인사로 영입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새 비대위원장도 주호영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 당 내에서 맡는 것이 순리에는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는 거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주선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고민을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또 중진에게 맡기면 또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박주선 비대위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는 누가 적임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완전히 바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준석은 아마 또 3차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비대위에 대해서 또 직무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의 같은 난동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판단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추석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거의 지금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이준석의 저 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자신과 가까운 유승민이나 김웅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은 언제나 선거가 목표입니다. 차기 총선 이제 1년 7개월여 남았지 않습니까?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이준석이 유승민, 김웅 등과 함께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쳐다보고 이제 이준석은 난동을 부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당장은 이준석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정화를 택하는 것이다. 그 카드로 박주선 비대위를 꺼내들었다. 그 다음 이제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로 돌입을 한다. 추석을 앞두고 당을 추슬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황정수 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의견서도 내고 또 신문 과정에서 이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박주선 비대위가 재판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처분 재판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나쁘지 않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이제 당 밖에서까지 영입을 해야 될 정도로 궁색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비상사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박주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주선 카드를 통해서 가처분 전국을 돌파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
연말까지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 체제를 꾸려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